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과 그 탄핵의 후속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해서 두 사람 한덕수 현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사주의 특징과 인격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덕수 총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풀 때는 요 일주를 기묘일주가 아닌 기축일주라고 해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기묘일주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기묘일주로 두고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축일주가 되든 기묘일주가 되든 이 사주는 이제 격국 자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기토에서 오중 기토가 투관해서 월급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급격이 천간에서 상관과 을목 편관을 봐서 상관합살해서 격국이 매우 잘 성격이 되어 있는데, 다만 기묘일주와 기축일주에 이제 격국에는 차이가 없지만은 일주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묘일주가 되면 이렇게 해묘합해서 을목이 투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칠살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편인성, 그러니까 월지에 있는 이 용신 편인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기묘일주가 됐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축일주보다 기묘일주가 더 월지 편인성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월지 편인이 편인 이제 월지 본기는 편인격인데 변격이 돼서 월급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왕지는 월지 이 자체, 그러니까 좌우묘유 자체의 성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월지 편인 이 본기를 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주를 볼 때. 그래서 이 월지 편인의 편인성이 더 강렬하게 나온다는 것인데, 격국이 성격이 된다면은 편인의 좋은 면들이 잘 드러나게 되고 파격이 된다면은 편인이 길신이지만 나쁜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잘 드러나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임술대운 갑진년 병자월 12월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주는 이제 파격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이제 월급이 투간에 있는 이 기토가 세운에 있는 이 왔는 갑목, 이 갑목을 갑기합함으로써 정관을 합거했죠. 합거한 상태에서 대운에서는 이제 임술이 와가지고는 여기 술토가 월지 오화랑 오술 합함으로써 용신 정화가 투간해 가지고 동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수격으로 다시 복귀를 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병자월이면은 또 병화도 투간을 하게 되죠. 병자월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제 성격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는 갑진년의 임술대운의 갑진년이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천간에 있는 대운에 있는 이 임수가 거의 죽은 상태예요. 거의 힘을 못하기 때문에 용신 인수가 혼잡돼서 파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제극인의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의 12월 병자월의 운세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수의 혼잡, 1번 인수 혼잡으로 인해서 격국이 파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번은 그 사이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운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제극인의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세 번째는 몰관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파격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이 사람이 인수격, 격국은 월급으로 변격되어 있지만은 이 임술대운에서는 인수격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인수격에서 편인의 나쁜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인의 나쁜 면이라는 것은 매우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해타산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이해타산적인 면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적이라는 게 뭡니까? 매우 얍삽하고 계산적이고 절대로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의 이익,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해타산이거든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거를 표현하면은 거창하게 하면 이해타산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우 얍삽한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극인이라는 것은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뜻이 돼요. 제극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성을 상실한, 이성과 윤리와 도덕을 상실했는 그런 면을 보이는 것이 제극인이고요. 몰관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매우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달이 임술대운 갑진년 병자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지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이 3명이 인준돼서 가결돼서 정부로 이송되고 또 지난주에 통과되어 있었던 특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걸 안 할 것이고 또 특검법도 공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회로서는 다른 수단이 없죠. 그래서 이분이 뭐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의 어떤 제극인이라든가 몰관이라든가 또는 그 이해타산적인 어떤 면들, 그런 인수혼잡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상태예요. 이 운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우 엉뚱한 처신을 하게 돼서 뭐 병자월 자체가 그런 운이기 때문에 또 쿠데타, 지금 그 윤석열의 쿠데타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와 최상목은 처한 위치가 지금 현재 매우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기도 하겠지만 그 여파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다든가 또는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는 그런 위치를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요일처럼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일요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날에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금년이 가기 전에 탄핵이 될 것이고, 이분이 탄핵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그 자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를 수행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주로서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렇게 5월의 신금으로서 평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주는 제가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거를 역산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계사시가 아니면은 임진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시간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편의적으로 계사시라고 이렇게 두고 이 사주를 풉니다. 그래서 시는 제가 임의로 넣는 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그런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계사시가 됐을 때는 이 사주는 이제 부기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로서 또 현재 부총리까지 했고 이런 것들 때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귀한 사람이라고 봤고, 그랬을 때 계사시나 임진시가 가장 적합하게 보였고, 다른 시들도 일정한 부분 괜찮은 시가 있었지만 저는 계사시다 이렇게 두고 푼다, 이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개수가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해자축방으로 대운이 흐름으로써 특히 40대 이후에 크게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분의 사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런 5월의 신금에 지금 이제 지지에 정관이 2개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관과 정관 2개 있으니까 이런 사주를 두고는 관살혼잡의 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살혼잡은 아니고 그냥 평관성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관살의 기운이 매우 강한 그런 사주는 맞지만은 이것이 관살혼잡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평관성인데 이분은 특징이 한덕수 총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평관성이 강렬하게 나오니까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대의 명분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다수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계 질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위계 질서를 존중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 그 다음에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명령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의, 그런 어떤 관행, 늘 해오던 관행을 중시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들은 전부 다 전형적인 관료 또는 공무원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12월 3일 쿠데타가 일어나던 날에, 그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는 아닐지라도 일정한 부분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 것이 현재까지는 최상목 부총리로 보여지고, 물론 뭐 더 강력하게 저항하다든가 그 자리에서 뭐 사표를 낸다든가 이런 일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의사 표현에서 반대를 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증언들이 현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내란으로부터 최상목 부총리는 상당 부분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늘 해오던 관행대로 또는 명령에 복종하는 또는 위계 질서, 대의 명분을 존중한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해석해서 엉뚱하게 상황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빨리 탄핵을 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일을 맡겨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이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5월 신금인데 여기에 지금 연월간에 무게합을 하면서 식신을 남겨가지고 이런 구조의 사주는 우리가 칠살식재격 사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칠살식재격이 아주 그러니까 칠살격 사주가 아주 성격이 잘 돼 있는 구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현재 신의 대운 갑진년입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주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좀 더 이분이 권한대행이 만약에 된다면 그 후에 한 번 더 자세히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는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올 때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간목이나 을목 이게 재성인데 재성이 와도 칠살격이지만 재성이 왔을 때도 이 재성이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매우 유력하고 지금 현재 신의 대운 갑진년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에 들어와 있어요. 좋은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본인도 그 당시에 어떨결에 뭐 계엄이 내린다 할 때 아마 어떨결에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뭐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결에 했는데 운이 좋다 보니까 그 처신이 매우 바람직하게 결론을 맺었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렇죠. 뭐 깊이 생각하기 전에 운이 따를 때는 대충 했는 것도 맞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시험을 보러 가면 대충 찍었는데 맞는 경우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이 뭐 어떤 민주주의 의지가 투철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운에 와 있고 지금 현재 병자월 12월 운은 더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월은 세운에서 갑진에 오고 대운에 신해가 있을 때는 이 신금, 대운에 있는 신금이 좋지 않은 역할을 하기가 쉬운데 병자월에는 이제 병화가 정관이에요. 정관에 오면 이렇게 될 때는 관살 혼잡이 될 수 있는데 대운에 있는 신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주의 격국을 매우 청하게 만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은 아주 굉장히 좋은 운이고 다음 달 1월달 그러니까 내년 1월달도 굉장히 좋은 월이 됩니다. 왜냐하면 1월달은
정축월인데, 정축월이라는 거는 이제 정축월이 되면은 칠살 정화가 용신 본기가 천간으로 마침내 투간돼서 이런 식신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칠살식재가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계급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운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운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될 것이고, 최상목 총리가 어쨌든 대통령, 현재 부총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다는 것도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발전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보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훨씬 더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탄핵법을 공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인격적 특징이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는 쉽게 말하면은 기회주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회주의자는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요런 구조의 사주는요, 지금 지지에서 해묘합하면서 을목이 투하면서 칠살이 매우 강한데 인수에 의지하는 바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편인성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편인성이 강하게 나오는데, 격국이 잘 이루어질 때는 편인성이 강하게 되고 편인의 좋은 면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격국이 파격되는 편인의 나쁜 면이 나오니까, 편인의 나쁜 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이라든가 또는 이해타산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모하면서 다른 어떤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매우 얍삽한 사람입니다. 기본 인격이 매우 얍삽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절대로 남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쉽게 편승해서 남의 공을 가로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월에 신금으로서 칠살격인데 정관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성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위계질서라든가 대의명분이라든가 또는 명령, 관행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전형적인 관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리돼서 넘어온 사건이라면 아마 한덕수처럼 이렇게 그 기회를 엿보면서 미적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더 한덕수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은 더 상황이 좀 더 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분들의 사주는 제가 언제 한번 다음 기회 시간이 오면은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두 사람의 성정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